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요새 한반도 정세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오늘 중국 이야기 좀 하겠는데요. 중국의 정세 그리고 중국의 정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지금 북한의 어떤 급변 사태 이런 것에 미치는 영향도 아주 크겠죠. 제가 앞으로 여하튼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이 안보 상황 계속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중공 극심한 권력투쟁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체제 종말의 신호탄일까요? 지금 중공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치열한 권력투쟁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한 달 전쯤에 나왔던 언론 기사인데 그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근데 상황이 쭉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그거였구나 하는 기사였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베이징 한복판에서 심야에 총격전이 있었다라는 기사인데요. 자, 중국 권력층 집단 거주 및 업무 지역인 중난하이, 중남해라고 하죠. 인근의 푸유제 인근에서 4일 새벽 2시께 몇 차례 총성이 울렸다. 총성을 듣고 처음 SNS에 관련 영상과 글을 올린 제보자는 자신은 총기 매니아이자 관련 분야 종사자이며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지만 구형 95식 소총의 발사음인 것으로 추정한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전날 많은 군인들이 베이징에 들어왔으며 아마도 어느 상무위원을 체포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전했다. 라고 4월 9일 날 에포크 타임즈, 이제 중국 관련한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주는 언론이죠. 에포크 타임즈가 보도를 했었습니다. 자,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이 레벨의 밀덕인 것 같습니다. 총소리만 듣고 95식 소총의 발사음이다 라는 것을 알아낼 정도면 저 같은 사람은 잽이 안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고수인 것 같은데, 아무튼 95식 소총이 발사한 것으로 추정한다. 소총 발사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중남해 같은 경우에는 고위층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 또 이제 업무 지역이죠. 우리로 치면 광화문 이 정도 되겠죠. 이런 고위층들 그리고 이제 간부들 이런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곳에,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경비병력이 따로 있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에 공안이 아닌 어떤 다른 무력병력들이 들어와서 총격전이 벌어졌고, 그리고 소문에는 어느 상무위원을 체포했다. 상무위원 대단히 높은 사람이죠. 당이 통치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상무위원은 정말 우리로 치면은 랭킹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상무위원. 자, 그러면은 심야에 전격 체포된 인물은 중국 공안 최고 실세였다 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바로 4월 30일 에포크 타임즈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제 최근 순리진 공안부 부부장 차관급인데 공안부 부부장이 체포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 감찰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그가 엄중한 기율 및 법규 위반을 했다고 밝혔다. 장점인 개파인 그는 공안부 1국 국장 그리고 중국 공산당 중앙 610 항공실 부주임을 역임하면서 사실상 실세로 군림했는데, 그는 공안조직과 사법부를 총괄하는 중공 중앙정치법률위원회 정법이죠. 멍젠주 서기가 뒤를 봐줬고, 멍젠주는 장점인의 최측근이다. 국내 안전보위국은 정보부서이자 체제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으로 대내적으로는 종교인과 정치범을 단속하고 대외적으로는 해외 스파이와 친공산당 조직을 관리하며 고위층 돈 세탁 기지인 홍콩 문제를 전담하며 공안 내에서도 최고 권력을 휘두르는 조직이다. 중앙 610 항공실은 1999년 장점인 명령에 의해 설치된 초법적 기구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에포크 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 610 항공실은 장점인 시절에 팔원궁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그것을 이제 기점으로 만든 기구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팔원궁 사태를 핑계로 해서 아무튼 이 610 항공실을 만들었고, 이 610 항공실은 거의 초법적 기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는 정적을 제거하는 그런 임무를 해오는 그런 기구고, 여기에 이제 넘버 2를 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국내 안전보위국 여기에 이제 국장을 했는데, 이거 사실은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돈 세탁 기지인 홍콩 이거 관리하고, 그리고 해외 스파이, 친공산당 세력 이런 거 다 관리하고, 국내적으로는 정치범, 종교인 이런 거 관리하고 하니까 엄청난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완전히 승승장구해서
지금 공안부 부부장 차관급으로 임명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체포된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장점인계다 이거예요. 장점인계. 자, 정보, 공안을 장악한 장점인계파의 칼을 빼던 시진핑입니다. 자, 시진핑 주석이 2012년에 집권을 한 이후에 그 장점인계하고 거의 뭐 연합을 했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바로 신속하게 후진타오계가 가지고 있던 이 중앙군사위 조직을 확 그냥 인수를 해버렸었죠. 후진타오 같은 경우는 장점인이 가지고 있던 중앙군사위의 이 군사권을 전반기 5년이 끝나고 나서 인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시진핑은 취임과 거의 동시에 후진타오를 군사 부분에서 몰아내버리고 바로 이제 이 군사 부분을 장악을 해버렸는데 그 이면에는 장점인계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설이 파다하죠. 그러면서 장점인계에게 정보와 공안 이런 사법권을 내주었다라는 설이 파다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것을 갖다 이제 뺏어 오고 싶은 것이죠. 왜? 국내 통치를 하려면 사법권이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게 또 이제 홍콩 명보가 보도한 거 4월 22일 보도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 사법부 수장인 푸정화 사법부장이 당 부서기직에서 면직됐으며 21일 중앙전법회의 위원 전원이 참석한 평안 중국 건설 협조 소조 회의에도 불참했다. 그는 장점인 전 주석의 최측근인 멍젠주 중앙전법위 서기가 중용한 인물로 그는 다오바즈 칼자루로 불리는 공안과 사법부를 총괄하는 실세 중의 실세였으며 멍젠주의 정법위 서기 재직은 장점인 세력의 건재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최근 멍젠주의 직속 부하였던 순리진 공안부 부부장이 숙청된 데 이어서 푸 부장까지 교체설이 나오면서 사법과 공안 분야에서 장점인 계파 세력의 뿌리가 뽑힐 것이라는 전망이다. 라고 홍콩의 명보가 보도했어요. 이제 장점인계가 가지고 있던 이 세력들을 이제 시진핑이 막 쳐내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거 그겁니다. 뭐 이렇게 쳐내면 이제 시진핑 주석이 거의 뭐 중국 권력을 완전히 통일하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만만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 시황제도 어찌하지 못했던 막구실세 장점인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부터 2012년 초까지 후진타오가 집권을 했고 그 이전 10년을 이제 덩샤오핑 이후에 바로 장점인이 10년을 집권을 했죠. 그 장점인이 지금도 생존을 하면서 중국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겁니다. 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렇게 보도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장점인은 고령이지만 곳곳에 측근을 심어서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마오쩌둥 사후에 덩샤오핑에 의해 공고화된 집단 지도 체제를 강화시킨 인물로 1인 집권 체제에 반대하는 공산당 간부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왔다. 시진핑은 부패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장점인 세력 축출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장점인 세력의 뿌리는 마오쩌둥 가문과 덩샤오핑 가문까지 이어져 있어서 쉽사리 손대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에서 마오쩌둥, 덩샤오핑 이러면은 뭐 거의 이미지상 신성불가침 아니겠습니까? 그 가문이 장점인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쉽사리 쳐내기가 힘들다. 아무리 시황제, 시주석이라 하더라도 어렵다 이겁니다.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이 장점인의 그 비자금이 5천억 달러 정도에 이른다고 하는 그런 보도들도 있습니다.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0조. 그러니까 이제 조직을 관리하고 전투를 벌이고 전쟁을 하려면은 이제 자금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실탄이 600조 원이나 있으니까 뭐 마르지 않는 샘물이죠. 자, 그렇게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부를 최고 권력에 있으면서 축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튼 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시진핑 1인 독재 체제에 반기를 든 세력이 바로 장점인 세력이다 라는 거예요. 장점인 구심점을 해서 세력화해서 시진핑 독재 세력 체제에 반기를 들었다 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게 이제 에포크 타임즈를 통해서 보도가 됐었습니다. 9월 달에. 자, 시진핑 1인 지도체제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세력은 홍콩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가서 시진핑 파벌을 정치적 코너에 몰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정치국 상무위원 가운데 장점인 파벌인 한정 상무위원은 캐리람 장관을 움직여 홍콩 사태를 악화시키려 했고 시진핑 파벌은 이를 수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며 홍콩 인근에 투입된 인민해방군은 홍콩 시민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홍콩 내에 있었던 장점인계 무장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것이다. 그러니까
홍콩 사태에 뭐 굉장히 이제 유혈 사태가 발생을 하고 여기에 인민해방군이 투입되고 이러면서 사실은 이 중국의 이미지 그리고 중국을 통치하고 있는 시진핑의 이미지가 그냥 추락했죠. 그래 역시 독재자였어. 우리하고는 안 맞아.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하고는 안 맞아. 라는 게 전 세계에 그냥 막 확 퍼져버렸죠. 홍콩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이 에포크 타임스는 뭐라고 분석하냐. 그게 이 홍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바로 한정 상무위원이 이렇게 부추긴 것이다. 캐리람에게 지시해서 강경 진압해 라고 해서 부추긴 것이다. 강경 진압하라고 해놓고 캐리람에게는 그리고는 이제 그 시위대에 장점인계의 요원들이 들어가서 무력 시위를 이제 반대 시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력 반대 시위가 나오면 당연히 진압하는 측에서도 무력 또는 총기 사용 이런 게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유혈 사태가 나는 것이고 그 유혈 사태를 유발하도록 하는 그 용도의 장점인계의 요원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했다. 그래서 이 인민해방군들이 홍콩으로 들어가는 것이 시위 진압이 아니고 그 무장 세력들, 장점인계 무장 세력을 솎아내고 진압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로 인해서 이미지가 완전히 다 부서져 버렸다. 그것을 유도한 것이다. 장점인계가. 이제 이렇게 에포크 타임스가 분석한 겁니다. 뭐 우리 같은 사람은 이게 정말로 홍콩에 들어가서 중국에 들어가서 확실하게 연구를 해보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에포크 타임스가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2000년병 코로나 바이러스 이걸로 지금 또다시 중국이 전 세계의 공적으로 몰리고 있지요. 또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역시 또 장점인계의 시진핑에 대한 반격이다, 공격이다 라는 그런 또 음모론도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중공 그 계열의 중화권 매체 SOH라는 매체의 보도인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자, 이번 감염 사태는 사실상 생화학 쿠데타이며 장맨홍 전 중국과학원 부원장과 정칭홍 전 정치국 상무위원이 그 배후인데 장맨홍은 시 주석의 정적인 장점인 주석의 장남이고 정칭홍은 장점인을 대신해서 상하이방을 이끄는 리더다. 장맨홍은 1999년 부친의 권력을 등에 업고 중국과학원 부원장에 취임한 뒤에 12년간 중국과학원, 상하이생명과학원, 상하이대학교, 상하이병원, 군병원을 엮는 생명과학계의 상하이방을 구축해서 바이오 분야의 대형 사업들을 도식하며 막대한 이권을 챙겼다. 우한연구소 역시 중국과학원 산하 조직으로 이 연구소 책임자인 왕앤이가 낙하산으로 소장에 취임하는 데는 영향력을 행사한 남편 수홍빙은 장맨홍의 최측근이다. 즉 장맨홍은 장점인의 아들이고 그 장점인 아들의 최측근이 중국과학원 원사인데 그 중국과학원 원사 수홍빙의 남편이 바로 이 우한 세균연구소 바이러스 연구소의 그 소장 그 여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그렇게 해서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시진핑을 곤란하게 만든다. 그래서 시진핑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이런 데서 나온 음모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하나하나의 어떤 그 사건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큰 그림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하는 그런 분석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국 내에는 3개 파벌이 있죠. 중국 공산당에는 그 중에서 2개 파벌, 이제 반 시진핑 세력으로 세력화가 되냐라는 것이죠. 중국은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태자당, 그리고 공천당, 그리고 이제 상하이방 이렇게 3개의 그룹이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은 이제 계속 한 명씩 최고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상하이방에서 장점인, 공천당에서 후진타오, 그리고 태자당에서 시진핑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태자당 같은 경우는 이 고위층 자녀들의 관시, 그러니까 이제 관계를 맺어서 서로 간에 이제 협조 체제를 하고 하는 뭐 어떤 면에서는 귀족들의 그런, 사실 공산당에 귀족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름 자체가 뭐 그냥 뭐 귀족들의 그런 모임 아니겠습니까? 주요 인물은 이제 시진핑, 보시라이, 왕치산, 장더장 뭐 이런 사람들인데 보시라이, 왕치산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다 숙청되고 제거됐죠. 시진핑만 남은 거예요. 그 누가 했겠습니까? 시진핑이 태자당 내에서 독자적으로 완전히 그냥 태자당을 하나로 자신의 권력으로 통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도 태자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세력이 생기고, 그래서 요새는
시파, 이제 시진핑 파다 이거죠. 시파. 이런 이제 다시 새로운 파벌이 생긴다라고 할 정도예요. 이 시파에 길림성, 당석이, 그리고 뭐 절강성, 저장성이죠. 강소성, 또 텐진시, 또 산시성 이런 굉장히 이제 돈이 많이 돌고 있는 그런 그 성들의 성장 당석이가 이 지금 시파의 소속이다라고 지금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 청년 모임이죠. 여기에 멤버가 한 7천만 명이 이상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어떤 그 베이스가 있는 것이죠.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인데 주요 인물로는 후진타오, 지금 현재 총리를 맡고 있는 리커창, 부총리인 후춘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최고 지도자였던 후야오방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청단 소속이고요. 자, 최근에 지금 이제 근데 여기는 지금 완전히 그냥 뭐 세력을 다 잃고 있는 중이고 상하이방 여기가 시진핑 주석하고 굉장히 가깝게 거의 뭐 연정체제 비슷하게 해오다가 지금 이제 전쟁이 붙은 겁니다. 상하이 거점 세력으로 주요 인물로는 장쩌민, 주룽지, 그리고 멍젠주, 푸정화, 순리진 이렇게 있는데 지금 푸정화, 순리진 이런 사람들이 숙청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이제 시진핑이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공의 팝을 가는 명운을 건 투쟁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좀 바람이 있다면 중국 대륙이 분열될 때 우리 한민족은 국운이 융성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대륙이 한나라가 멸망하고 5호 16국 시대가 되었을 때 우리 고구려가 완전히 그냥 날개를 폈었죠. 만주를 석권하고 이런 일이 있었고 백제도 그때 대륙 남쪽에 진출하고 이런 우리 역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이 또 멸망하고 이제 5대 19국 시대가 되었을 때 또 그때도 난세였죠. 이때도 우리가 이제 고려가 아주 힘을 강화시키고 이제 기반을 닦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그때 있었죠. 그래서 모쪼록 이 중국에서 이러한 권력 투쟁이 한쪽이 너무 지금 앞서가는 이런 거 말고 제대로 좀 티격태격해서 또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이끄는 이 어떤 공작 그룹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세력들의 개입, 또 공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국이 부디 과거의 5호 16국 시대, 춘추 전국 시대, 5대 10국 시대 이런 것들처럼 분열이 된다면 혹시나 지금 이 김정은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엄청난 국운 융성의 계기가 오지도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슬쩍 해보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국 관련해서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